아니, 그거 아니라고. 왜 내가 질문하면 딴소리만 하는 거야? 오늘 이 영상만 보시면 여러분은 챗GPT의 고수가 됩니다. 파자마 보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컨텐츠 코어 코치 파자마 보스 사모입니다. 챗GPT 다들 쓴다니까 써보긴 하는데 원하는 결과물을 얻지 못하셨나요? 그 이유는 프롬프트에 있습니다. 오늘은 프롬프트에 대해 알려드리고 어떤 식으로 질문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프롬프트란? 첫 번째로 프롬프트는 간단하게 말하면 AI에게 주는 지시사항이나 질문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물어보는 것도 프롬프트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명령 같은 것들이 전부 프롬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프롬프트를 잘 사용하시면 AI는 여러분의 질문이나 지시에 따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롬프트 구성. 프롬프트에는 크게 4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지시사항. 이는 AI에게 시키고 싶은 구체적인 작업을 말합니다. 뭐뭐 해줘 라는 명령들이 여기에 포함되겠죠? 둘째, 맥락. 이는 AI가 더 나은 응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외부 정보나 추가적인 맥락을 제공합니다. 셋째, 입력 데이터. 우리가 응답받고자 하는 질문이나 데이터를 말합니다. 마지막, 출력 지시. 이것은 AI에게 어떤 형식의 답변을 원하는지 알려줍니다. 이렇게 4가지 구성 요소가 있지만 프롬프트에 이 모든 구성 요소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형식은 작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제 예를 들어보면서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기본 프롬프트. 기본 프롬프트의 예는 화면과 같습니다. 하늘은 을 치니까 파랗다가 나왔죠. 이렇게 간단한 형태로 AI에게 질문을 하면 AI는 주어진 맥락을 고려해 답변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답이 아닐 수 있으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시해줘야 해요. 향상된 프롬프트 예제를 볼까요? 문장을 완성하세요. 하늘이? 라고 치니 오늘은 하늘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여기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라는 명확한 지시사항을 통해 AI가 더욱 자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보여드린 예제보다 조금 더 향상된 프롬프트라고 보시면 돼요. 앞서 매우 간단한 프롬프트들을 시도해 보았는데요. 이제 표준 프롬프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표준 프롬프트는 주로 질문과 답변 형식을 따릅니다. question과 answer 2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표준 프롬프트에 몇 가지 예제를 제공하면 원하는 답변 형식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봄에 대한 예시를 넣고 시기, 기온에 대한 답변을 넣어주면 AI는 내가 넣은 예제에 따라서 답변을 줍니다. 꼭 Q&A 형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형식은 수행하려는 작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의 프롬프트를 넣는다면 이 다음에 들어올 말은 뭘까요? 부정적이 되겠죠. 위에서 사용한 기법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퓨샵 프롬프트라는 건데 추후에 더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프롬프트 팁. 여러분이 프롬프트를 더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팁은 간단하게 시작하기입니다. AI와 대화를 시작할 때는 간단한 요청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수도는 어디야? 와 같이 간단한 문장으로 시작해보세요. 프랑스의 수도는 어디야? 와 같은 기본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맥락을 추가해 프랑스의 수도는 무엇이며 그곳은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발전을 하고 인구와 주요 경제 활동을 포함하여 프랑스의 수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라고 관련 세부사항을 요구하는 거죠. 챗GPT도 복잡한 프롬프트를 갑자기 입력하면 예상치 못한 오류나 부정확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요소를 추가하면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죠. 두 번째 팁, 명확한 지시를 주세요. AI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해요.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때는 명확한 지시사항을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쓰기, 분류하기, 요약하기, 번역하기 등의 지시를 명확하게 제시해주면 AI는 해당 작업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프롬프트를 사용하여 텍스트를 번역하고 싶다면 화면과 같이 아래 텍스트를
스페인어로 번역하십시오 라고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지시사항은 프롬프트의 시작 부분에 위치하는 게 좋습니다. 지시사항과 맥락을 구분하는데 샵과 같은 명확한 구분자 사용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 팁,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프롬프트를 사용할 땐 가능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영리하게 표현하려고 말을 꾸미게 되면 AI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요청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예를 들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개념에 대해 물어본다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개념을 설명해주세요. 설명은 짧게 몇 문장으로 하고 너무 자세히 서술하지 마세요. 위 프롬프트에서 몇 문장을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스타일을 사용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죠. 위의 프롬프트로도 어느 정도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지만 더 나은 프롬프트는 매우 구체적이고 간결하며 핵심을 찌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에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개념을 두세 문장으로 설명하세요. 이렇게 바꾸면 훨씬 직관적으로 보이죠? 이렇게 세 가지 팁을 기억하시고 AI와의 대화에서 활용해보세요. 간단하게 시작하고 명확한 지시를 제공하며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AI를 통해 더 유용하고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AI를 사용하는 것이 처음이라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기보다는 조금씩 시도해보면서 경험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 많은 AI 활용법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